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에서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서 장래혁 교수님과 두 분 원장님 발표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감정 조절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특히 그 뇌의 발달 과정에서 이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달된 뇌, 특히 성인의 뇌를 대상으로 한 감정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협회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의 공식 협의체입니다. 청소년 분야, 유아 분야, 그리고 기업체 어르신 대상의 분야에서 다양한 두뇌 훈련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개별 코칭과 상담 영역으로 다양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의 활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또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성인 대상 두뇌 훈련, 특히 감정 조절에 대한 두뇌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감정을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뇌가 너무 바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많이 들어올수록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글로벌적으로 네트워킹 돼 있는 시대 속에서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도 SNS로 연결되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수많은 정보와 많은 그 먹을 것들 또한 이런 감정들과 같이 관련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이 감정에 대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시대에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감정 조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감정 조절 메커니즘과 브레인 트레이닝의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처럼 우리 뇌는 발달 과정에서 감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요. 그것에 의해서 뇌가 활동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능이 감정 조절 기능입니다. 감정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엽이 발달함으로 해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뇌에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에 이르는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여러 그 감정과 관련된 뇌 기관 중에서 편도체와 전두엽에 대한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편도체에서 판단된 감정이 즉각적으로 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 신호는 전두엽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말 통제할 겨를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말씀드렸던 전두엽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 네, 지금 화면에 이 화살표가 깜빡거리고 있죠. 이 시스템이 성장하면서 발달되면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 조절을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대로 다 표출하지 않고 이것을 상황에 맞게끔 내 몸 상태에 맞게끔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갖춰가게 되는 것이고 브레인 트레이닝의 타겟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전두엽과 이 대상회를 연결짓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엄서영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신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담당하는 이 대뇌 변형계의 회로 이쪽 영역은 폐회로로 실제로 감정 자체를 생각하거나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증폭되지 조절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체 활동으로 의식을 옮기게 되면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중간 타이밍이 딱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운동으로 접근하는 것을 브레인 트레이닝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바로 뇌체조, 호흡 명상, 또 뉴로 피드백, 인지 훈련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이러한 주요한 그 브레인 트레이닝의 모듈을 잘 활용해서 그 대상자에 맞게끔 그리고 환경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정조절 두뇌 훈련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감정을 인지하는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는데요. 이때는 스스로가 그 감정을 진술해 보는 것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자가문답을 하기도 하고 브레인 트레이너가 많이 사용하는 툴은 뇌파 측정과 같은 생체 신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측정해 보면 자기의 감정 상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하는 것은 신체 반응을 감지하는 것이죠. 신체의 긴장은 감정에 의해서 수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긴장을 감지함으로 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감정의 해소를 합니다. 네, 호흡, 명상, 진동, 감정 릴리스 프로그램을 적용하죠. 네, 호흡이 감정 해소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에 장 교수님께서 설명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자율신경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호흡이라고 봅니다. 이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변화시키면 감정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알레 교육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신문지를 찍는다든지 그걸 통해서 감정을 표출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감정 릴리스 프로그램을 여기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임경아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체험하면서 뛰어노는 그런 과정에서도 감정 릴리스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감정 인지 패턴을 개선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성숙된 뇌 상태에서 가능하겠죠. 지금의 상태가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지금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 해서 감정을 변화시킨 거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친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시험을 치는 기회를 내 성장의 계기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한 감정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 이것은 이 감정을 새롭게 표출시키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생활 속의 훈련과 실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감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훈련 세션을 통해서 그 순간 감정을 조절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체화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그 경로, 신경 경로를 반복해서 훈련함으로 해서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쪽 피지를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똑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멘탈 트레이닝이 바로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계를 통해서 감정 조절 두뇌 훈련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다양한 곳에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가 주관했고 또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직접 시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그 코로나 블루 극복 뇌건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인데요. 뇌파 측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 결과에 따른 개별 코칭을 진행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두뇌 훈련법을 알려드렸죠. 그것은 아주 특별한 훈련일 수도 있지만 맨발 걷기나 명상과 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10회기 내의 집체 교육을 통해서 그 변화를 확인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에서 진행됐던 부분은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감정 조절 메커니즘,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통한 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인지를 변화시키는 방법, 섭식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뇌파 측정 전후 결과를 보니 정말 우울감이 많이 개선이 되고, 특히 자율신경계로 대부분 교감신경계가 항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밸런스를 찾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생체 신호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니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진행했던 노동자 대상으로 한 직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뇌파 측정과 거기에 대한 개별 코칭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하는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시행을 했는데요. 특히 정부의 그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아주 다양한 기관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그리고 600명을 대상으로 한 뇌파 측정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그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드렸던 두뇌 트레이닝, 브레인 트레이닝을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받음으로써 이 감정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법을 알게 됐다. 네,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공무원 교육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우정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 2019년 5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뜻한 소통과 감성 치유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또한 일종의 감정 노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주 대상은 우정공무원 분들이신데 그 외에 다른 일반 공무원 분들도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인별 뇌파 측정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좀 특이사항은 뭐냐면 그룹 코칭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룹 코칭은 뇌파 측정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측정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측정한 당사자분들이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이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이 돼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언까지도 드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로 진행을 하게 됐고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5년간 진행을 했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는 최적의 뇌 컨디션을 위한 수면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면은 감정과 아주 직결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뇌파 측정 이후에 또 자신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 뇌건강 프로그램에서 이 감정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뇌 건강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2020년도 서울시 여성 유망 직종에 선정되기도 한 프로그램입니다.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면 그저 즐겁게 웃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뇌 건강 레크레이션으로
해서 실질적인 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활동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쪽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대상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듈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감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신체 활동, 이것이 가장 큰 비중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또한 진행이 됐고 명상도 같이 진행을 함으로 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공을 하니 역시 뇌 건강 또 치매 지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그 사업들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또 성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번에 그 2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코칭, 그룹 코칭 프로그램 사례인데요.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 주최했던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정 조절을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3달간 진행했던 온라인 기반 그룹 트레이닝 세션에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보이시는 황선정님 사례는 브레인지 90호에 오른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단계를 통해서 감정 조절 트레이닝에 들어갔고요. 특히 여기서 좀 저도 되게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스트레스 상태에 대한 수치의 인식과 또 뇌파 측정 및 맥파를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그 객관적인 인식이 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점점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랐는데 스트레스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 반복되는 어떤 코칭 과정을 통해서 점점 맞춰지면서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와 뇌파 및 맥파 측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지표가 이 매칭이 되는,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감정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관계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그 실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실행력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으셨다고 나눔을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사례는 브레인지에서 소개가 돼서 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 앱으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앱의 그 데모 테스트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러한 앱을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약 10월경에 이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 프로젝트 시즌 3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협회에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은 관리의 대상으로 감정 조절 두뇌 훈련으로 뇌의 주인이 되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뇌의 그 기능이 아니라 정말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고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 해서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이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